시사평론가 장기찬입니다. 일단 지난주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했던 예언이 맞아서 제가 지리산이나 계룡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뉴스트라다무스 예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언은 무엇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2030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예언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이 끝나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30.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지했던 2030 민심이 국민의힘 경선 직후 윤석열 후보에게로 잘 이동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선 여론조사로 드러난 결과를 보면 많은 2030들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컨벤션 효과라고도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 컨벤션 효과도 못 누리고 후보 선출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역벤션 효과를 누렸잖아요. 그에 반하면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것은 훨씬 더 앞서가는, 더 나은 현상인 셈이죠. 그래서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마다 많게는 10%에서 15%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를 따돌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세대별 지지율을 봐도 20대 지지율, 많이 이긴 조사에서는 20% 넘게 이깁니다. 그리고 30대 지지율에서도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기대,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민심도 상당수 윤석열 후보에게로 흡수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청년 당원들이 탈당계를 내고 있고 아직까지도 또 이 상처받은 그러한 마음들이 남아있겠죠. 경선 후유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후보를 돕는 사람들이 보다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면서 상처받은 그 민심과 당심을 아우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현상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2030들이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는 그래도 이 정권은 교체되어야 한다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홍준표 후보가 탈락해서 후보 선출이 안 되어서 가슴이 아프지만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아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2030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것. 여기서부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깊은 고민이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 1주차 여론조사를 보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이재명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만났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 청년층 민심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막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늘의 예언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높은 조회수와 함께 높은 예언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는 장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아무리 용을 써도 이재명 후보는 2030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왜 제가 자신 있게 이런 예언을 했냐고요? 그건 바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마 선거 시작하기 전에,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는 분명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민주당 대선 후보 되기만 해봐라. 일단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도장 꽝 찍히고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죠. 당대표의 권한을 가져오는 그 즉시 나는 문재인 정부와 아주 강도 높은 차별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은 못했다, 인정한다, 잘못했다, 나는 다를 것이다, 이런 말도 할 것이고, 심지어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나는 조국 전 장관 편들어 준 적 없다. 검찰 수사는 과했지만 조국 전 장관도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아마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야만 민주당 코어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층, 무당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수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본선 전략입니다. 경선까지는 민주당 당심, 친문에게 호소를 하다가 본선이 되면 중도로 나아가는 것. 이건 사실 모든 선거, 특히 대선 같은 대규모 공준전, 전국 선거에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이재명 후보의 발목이 꽉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최종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62대 28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더블 스코어를 넘어서 30% 넘는 기록적인 수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가장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말이죠.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자기 마음대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그나마 이재명 후보를 붙들고 있는 친문 국회의원들 그리고 코어 친문 당원들마저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자격 자체가 위태위태 간당간당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낙연 후보가 활동 보폭을 매우 넓히고 있어요.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 보통 상임 고문이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좀 두문불출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얼마 전에는 이 본인의 어떤 지역 기반의 호남의 당협 초청 대회도 가고 측근들과 함께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맥주 한잔 하는 사진도 올라오고 기분이 되게 좋아 보여요, 이낙연 후보. 막판 후보 교체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당내 입지가 대통령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튼튼하지는 않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지지율 측면에서건 이제 문재인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측면에서건 발목을 잡혀버린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라는 본선 전략을 절반 이상 포기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2030 지지율 문제로 돌아와서 아무리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청년 선대위를 세우고 청년들을 선대위원장, 청년 본부장 만들어도 본질적인 문제, 지금 2030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문재인 정부 안티가 된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나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2심까지 내려진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 징역 4년, 이건 훌륭한 판결이다. 아니 적어도 법정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2심 판결문에서 조국 전 장관이 공모한 것들이 그대로 적시되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제 생각에는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 조 전 장관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과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친문 당원들, 민주당 코어 눈치 보느라 사법 개혁해야 된다. 법원도 개혁해야 된다. 판사도 시민투표로 뽑자. 이런 말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점점 제2의 추미애처럼 민주당원들에게는 아주 열렬한 지지를 받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의 외면을 받는, 그러니까 추나땡, 추미애 나오면 땡큐였던 것처럼 이나땡, 명나땡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 사태에서 조국과 손절하고 문재인과 손절하기 매우 힘들어졌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 공정하지 않은 조건으로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에 대한 청년 취중생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국공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퍼포먼스에 해당하는 일이었잖아요. 직접 인천공항도 방문하셨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나는 청년 취준생들과 대학생들의 분노를 이해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정규직 선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미친 듯이 올라서 최근 들어서 조금 매수 심리가 꺾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5억이던 아파트가 지금 15억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다 쳐도 그 대기업 들어가기도 쉽지 않지만 대기업 들어갔다 쳐도 부모님이 부자 아니면 금수저 아니면 서울에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구하는 것도 언감생심 불가능해진 나라가 4년 만에 됐습니다. 이 들끓는 분노 앞에서 이 청년들의 어떤 서울 집값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자포자기의 심정과 화남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 부려서 김수현이랑 김현미 임명한 탓 아니냐. 나는 그런 사람들 임명하지 않겠다. 참여정부까지 부정해야 돼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와는 다른 길로 가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대장동 게이트 같은 족쇄가 없었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찔끔찔끔 그냥 주변부만 건드리는 수준으로 끝날 겁니다. 지금도 그 정도 수위의 비판 메시지밖에 못 내고 있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청년들이 문재인 정부를 외면하게 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발목이 잡혀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백날 청년을 만나고 청년 주택을 가고 청년 간담회를 하고 티타임을 하건 밥을 먹건 해도 진짜 2030들이 열받은 이유를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이고도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2030의 지지를 받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2030은 어차피 민주당 안 찍어, 이재명 안 찍어라는 자세로 나아가면 안 되겠죠. 그럼 그들이 제3의 후보에게로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투표를 안 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는 2030들이 분노한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정책도 좋고 공약도 좋습니다. 이걸로 사실 승부해야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노하고 화난 2030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공감의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예언, 과연 이 예언대로 2030이 이재명 후보의 여러 노력에 호응을 하는지, 아니면 그런 거 말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라. 조국 사태와 부동산 실패와 인국공 사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밝혀라. 이런 목소리를 내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2030들, 특히나 20대들 정말 똑똑하고 정말 현명합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아주 깊어요. 예전처럼 뭐 이미지 정치 이런 걸 가지고 통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메시지와 핵심적인 공약을 다 비교 분석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청년 친화적인 이미지를 꾸며도 이미지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나요?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부동산과 조국과 인국공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이 2030들 눈에는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건 진정성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2030의 세대별 지지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지켜보시고 더 깊은 이야기, 또 다른 예언 뉴스트라다무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